여야 대치로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와 전남도의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시의 일방통행로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일방통행로에 반대하는 상인들과 찬성하는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학교 폭력의 절반이 교실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는 대부분 같은 학교 학생으로 드러나 경찰과 교육청의 예방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와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제주 4.3과 여순사건 해결에 공동 대응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했었는데요.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발한 여순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부당한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제주 4.3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제주와 전남도의회가 4.3과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0년 만에 진행된 4.3 수형인 재심의 무죄 판결과 여순사건의 재심 결정이야말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역사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왜곡된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심 이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 적절한 배보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개인 배상뿐만 아니라 총체적 피해자 집단들의 집단적 배상도 해야 되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기금을 마련해서 각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은 이제 유족과 이제 시민단체의 노력이 함께 아우러지고 아울러서 여수와 함께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국회 차원에서 그 정치 당락적 관점이 아니라 71년 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서 제주와 전남의회는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3 71주년을 맞아 4.3 유적지를 돌아보는 평화기행을 실시합니다. 평화기행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7월 19일, 10월 18일, 11월 15일 등 모두 4차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사전 신청에 따라 각 회차당 3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평화기행은 4.3 평화공원과 낙선동 성터, 선을 동백동산 도틀굴, 무등이왓, 진아영 할머니 사암터 등 다양한 4.3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생존 희생자의 증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하귀 택지개발지구에 추진 중인 일방 통행로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상권 침체가 불가피한데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농성 천막이 등장했습니다. 하귀일리 상인들이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 통행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일방 통행로가 지정되면 일대 상권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제주시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일방적인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식당 가거나 이렇게 뭐 어디 찾아가는데 불편을 느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일방 통행로 지정은 2017년 마을회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회는 교통량 증가와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방 통행이 필요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곧 주차난과 교통 대란이 현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혼란과 교통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방 통행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하귀 택지지구 내 폭 10m 이내 모든 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미 7억 원을 들여 횡단보도와 속도 저감 시설 등의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 교통시설 심의만 거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대측에서 이게 의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계일리 마을회와 상인회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하계일리 이외에도 제주지방법원과 3도 1도, 제주도청 주변 등 5곳의 일방 통행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제주지방법원 주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난항을 겪고 있어 제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아들 강성훈이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정상에 섰습니다. 강성훈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더해 4언더파 67타로 최종 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하며 미국의 에브리와 피어시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2011년 PGA 데뷔 후 첫 우승을 거머쥔 강성훈은 최경주, 양용훈, 배상문, 노승열, 김시우에 이어 우리 선수 6번째로 PGA 투어 무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제주역 청소년이 14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과 교육청이 예방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제주시 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이 7개월 넘게 다른 운동부 학생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149명. 폭력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이 10명, 금품갈취가 6명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학교 교실 안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이 93%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말다툼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발달로 자기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 이슈화되는 사건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내 학교 현장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경찰 인력은 12명뿐. 한 명이 15개 학교를 맡아야 하는 등 담당 지역이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함께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학생들의 욕구가 자신들의 어떤 폭력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폭력성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근본적인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27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630여 명이 참가해 서로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쌓는 화합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탐나문화광장 인근에 걸린 문 대통령 현수막을 떼어내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경찰은 신 씨가 불을 내기 1시간 전쯤 현수막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남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 제주발 청주행 제주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승객이 잘못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되돌리는 램프 리턴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다른 항공사의 청주행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이 해당 항공편에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구자읍 동복리 마을 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동복리 2장 선거에서 5표 차로 당락이 갈리자 마을 향약상 투표권이 없는 34명이 선거에 참여한 선거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 수송한 사례 2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40대 여성이 승합차로 말레이시아인 여행객 5명을 제주 시내 호텔에서 서귀포로 수송하다 적발됐고 60대 남성도 인도네시아인 관광객 6명을 서귀포 주상절리까지 수송하다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 유상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야간에 추자지역 응급 환자에 대한 헬기 이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상추자도 헬기 착륙장에 항공용 등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난 9일부터 응급 환자에 대한 헬기 이송을 중단하고 경비 함정으로만 이송하고 있습니다. 상추자도 헬기 착륙장에는 2006년에 설치된 일반 조명이 전부인데 최근 노후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